상황팀들을 우리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로 와서 근무를 함께 하면 매일 상황보고서가 나옵니다. 그렇죠? 그 상황보고서에 따라서 국민안전처 상황실이 가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과 우리 보건에 대한 지식권을 행사를 한다면 초동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의원님,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일 날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하면서 중앙관리본부,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24시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갖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세월호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교육원에 있다가 팽목항으로 직접 갔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. 왜 광화문에 있는 종합상황실로 오지 않고 팽목항으로 갔느냐. 그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상황실에 가봐야 아무 현장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거길 간 겁니다. 이걸 고쳐야 됩니다. 이거를 국가안전처의 그 종합상황실을 헬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오도록 고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,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의 종합상황팀이 국가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 즉석에서 경찰, 소방, 모든 지방자치와 협조체제를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.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방재청 시절에 CCTV는 9,000대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34개 부처 그리고 21,90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늘, 땅, 바다,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군용기와 군함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상황이라면 상황실로 갑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, 장관님. 네.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은 그런 게 있습니까, 없습니까? 보건복지 상황, 저거는. 없습니다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게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있고.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에 와서 같이 지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. 종합상황실에 와서. 그러면 그 즉석에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.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본부가 다 오면은 그쪽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, 그러면?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와서. 이제 초동 대응을 하고 난 뒤에 재난은 그 부처에 전문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 갑니다. 초동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, 지금 장관님. 저도 초동 대응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행 재난관리 체제를 조금 바꿔줘야 지금 국가안전처가 항상 뒷전에 물러있고 초동대처가 잘못됐다고 매번 재난만 나면 우리 그 이야기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? 의원님. 국민안전처가 지금 8개월이 지나서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? 의원님, 꼭 저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빠뜨리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더욱 두렵습니다. 지금 법에는 빼뜨린 게 없습니다. 장관님 잘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초동대처의 미흡을 낳고 있으니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예. 검토해 보겠습니다. 지금은 현재 34개 부처 그리고 21,900대의 CCTV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늘, 땅, 바다,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군용기와 군함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상황이라면 상황실로 갑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, 장관님. 네.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은 그런 게 있습니까, 없습니까? 보건복지 상황, 저거는.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갖춘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세월호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교육원에 있다가 팽목항으로 직접 갔습니다. 그래서 언론에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. 왜 광화문에 있는 종합상황실로 오지 않고 팽목항으로 갔느냐. 그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상황실에 가봐야 아무 현장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거길 간 겁니다. 이걸 고쳐야 됩니다. 이거를 국가안전처의 그 종합상황실을 헬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오도록 고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,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의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의 종합상황팀이 국가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면 그 즉석에서 경찰, 소방, 모든 지방자치와 협조체제를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. 의원님,
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방재청 시절에 CCTV는 9,000대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발족하고 나서 상황팀들을 우리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로 와서 근무를 함께 하면 매일 상황보고서가 나옵니다. 그렇죠? 그 상황보고서에 따라서 국민안전처 상황실이 가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과 우리 보건에 대한 지식권을 행사를 한다면 초동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의원님,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일 날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하면서 중앙관리본부,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24시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있고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에 와서 같이 지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. 종합상황실에 와서. 그러면 그 영상으로 즉석에서 할수 있다니까요. 범정부적인 대처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. 영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본부가 다 오면은 그쪽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?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와서. 이제 초동 대응을 하고 난 뒤에 재난은 그 부처에 전문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